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023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2024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비교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임용 2차 시험에서도 경기교육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을 주요 골자로 해서 면접 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용 2차도 한 30일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이슈를 토대로 해서 에듀테크와 지역교육 협력 방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응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학교 자율과제와 연결된 것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대비 어떤 것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비전을 보면 올해와 작년은 똑같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이 교육의 정책이나 교육 활동들이 운영되는 게 좋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입니다. 두 번째 이제 목표가 생겼는데요. 요건 새롭게 생긴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라는 인재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아예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전 아래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경기교육은 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조가 나와 있는데요. 기조가 작년에는 기조가 아니고 원래 뭐였죠? 작년에는 원칙이었습니다. 원칙. 근데 용어를 좀 바꿔서 이제 기조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 균형, 미래. 보통 우리가 자균미라고 하는데 자율, 균형, 미래가 작년과 동일하게 기조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방향입니다. 이제 틀 자체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비전이 여기 맨 처음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전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설정이 됐죠?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아래 기조 자율균형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방향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경기교육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경기교육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경기교육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래, 역량, 교육 공동체 안전, 학교 중심 행정 지원 이 5가지가 정책의 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제 이 경기교육의 기조를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옆에 작성한 것처럼 이 원칙을 기조로 명칭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기교육의 기조인 자율과 균형과 미래와 관련된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은 신뢰와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균형입니다.
균형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경기교육의 다짐입니다. 경기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육 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인데요. 미래는 경기교육이 열어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꿈을 스스로 펼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균형 미래의 경기교육의 기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답변을 하실 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 5가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이제 경기도교육청 공통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지만 아직 주요 업무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책기획 담당관에서 이제 이 학교나 지원청별로 내년의 방향성은 부서별로 이럴 겁니다라는 자료가 간단히 있어서 그 자료하고 작년에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 나와 있던 과별 그 주요 정책들을 조금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형태, 그러니까 내년도는 어떤 방향성에 더 힘이 실렸는지를 선생님들께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 이렇게 작년에는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에듀테크가 먼저 나오죠. 활용한 미래형 교수학습으로 배움의 시공간을 확장하고 이 시공간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연결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연구하는 교원과 함께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스스로 꿈을 펼치는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에듀테크와 시공간 확장이라는 거였어요. 그 임태희 교육감님 로켓 모형에서 보면 한쪽에는 에듀테큐, 한쪽에는 지역교육 협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교육 협력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경기교육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는 조금 달라졌어요. 아예 명칭을 아주 명확하게 에듀테크 활용,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공간의 확장이었다면 지역교육 협력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연구하는 교원, 요게 지금 이쪽에서는 어떻게 됐죠?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교원에 대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없어졌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요게 지금 정책 방향 1에서 정책 방향 2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서 조금 살펴볼 것이고요. 결국에는 올해는 에듀테크 활용과 지역교육 협력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는 똑같습니다. 주요 과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가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이고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래교육 체제 구축입니다. 두 번째가 미래교육 체제 구축, 세 번째가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향상이에요. 그래서 총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거였습니다. 근데 올해 좀 바뀌었죠. 자, 보시면 에듀테크 활용 향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미래교육 체제는 이제 3번으로 갔어요. 그리고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가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주요 과제의 첫 번째 것에 나와 있지가 않죠. 얘는 다른 곳에 포함이 됐습니다. 즉
영양, 주요 과제 2번 영양 부분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두 번째 쪽에 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재구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디지털 교육 환경 확대가 있는 환경 확대 및 강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삭제가 됐죠. 사실 삭제가 된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서 주요 정책 두 번째인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가 두 번째로 굉장히 크게 빠져서 나왔습니다. 결국엔 얘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래에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부 과제 1-1이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입니다. 제목은 작년과 똑같죠. 그런데 보시면 이 디지털 교육 확대 강화가 2024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삭제가 됐죠.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요 두 가지가 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플랫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AI 기반 교수 학습 플랫폼 운영은 여기 첫 번째로 들어갔고요.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이 여기 두 번째로 들어갔고, 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요 교수 학습 개발 그리고 미래형 교수 학습 개발 지원은 동일한 맥락으로 보고서 이쪽 두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적 인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교육 과정에 대한 개발 지원을 하나의 파트에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똑같이 배치가 돼서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내실화, 기초학력 지원센터 구축 및 학교 단위 지원 체계 마련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작년 그러니까 2023학년도부터 지역청 단위로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기존에 있던 학습 이제 기초학력 지원 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형태로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라든가 아니면 두드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여기에서 아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올해도 유지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부 과제 두 번째인데요. 미래교육 체제 구축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번째가 원래는 주요 과제 1-2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예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결국에는 뭐죠? 지역교육 협력 강화가 올해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교육 협력 강화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었냐면 첫 번째가 미래교육 협력지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는 두 번째인 지역 중심 미래교육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여기에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이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밑에 미래교육 체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보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학교의 미래교육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역량 부분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역량 부분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 두 번째가 지역교육 협력 강화로 넘어오면서 경기 공유 학교 운영이 이제 첫 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 맞춤형 공유 학교를 운영하고 올해 지역청마다 예산이 한 7억 정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학교
안팎을 연결할 수 있는 공유학교를 지역청마다 아마 활성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유학교 운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계획서상에 지금 이룸학교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 이룸학교도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공유학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돼서 아마 운영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과 학교시설 복합화가 지역중심 미래교육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이름 안에 새로운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운영 다양화와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밑에 나오게 되는데 미래교육 체제 구축 보면 모든 학교의 미래교육 운영 있잖아요. 오래 운영했던. 이게 사실은 학교별 자율과제 관련된 거잖아요. 자, 정책명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학교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해석하기가 편해졌습니다.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운영 다양화에서는 학교 자율과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면 되는 거구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재구조화로 해서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물적 인프라를 이제 학교에 구축하겠다라는 것은 기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밀, 과대학교 해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와 있고요. 학교 및 학급의 학생 배치 적정화. 지금 이제 소규모 학교라던가 혹은 이제 과밀 학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학생 배치를 적정하겠다라는 게 작년과 이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요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위치를 바꿨어요. 현재는 미래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 영양 부분에 이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요 교사 연구년제 운영 및 석사학위 지원은 그대로 가고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교원 연구 학습 공동체 내실화는요. 자율장학, 자율장학 내실화 쪽으로 이 명칭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뒤쪽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교원 연수 프로그램 다양화에서 미래형 학생 역량 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요게 재구성이 돼서 미래가 아니라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라는 방향성 2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고 작년에 이제 명명이 되었었고요. 작년에 이 설명을 좀 보시면 저마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학생 주도의 맞춤형 교육. 이게 아까 미래 쪽으로 넘어갔죠. 이 학생 주도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생의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에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의 전문성이 역량 2로 넘어온 것이 주요 변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경기형 미래 역량 교육 운영 같은 경우에는 역량 함양 교육과정 운영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부적인 게 IB 프로그램 여기로 넣어졌고요. 디지털 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책 방향 3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세계 시민교육, 디지털 시민교육이 하나의 챕터로 이제 묶어져서 통일성 있게 인성교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신 여기 역량 부분에서는 빠졌고요.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요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쪽으로 교육과정 파트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평가 파트가 교육과정 파트로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올해 더 잘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융합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 강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이 세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지금 어디서 넘어온 거죠, 선생님들? 네, 맞아요. 얘는 주요 정책 방향 미래에서 역량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그리고 교원 전문성 강화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형 미래 역량 교육 운영이 올해는 역량 함양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있던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1-3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여기로 넘어와서 기존에는 도입하고 운영하는 거였다면 IB 프로그램을 올해는 IB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요. IB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작년에 이제 기반을 구축했다면 올해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차기 때문에. 그리고 요 디지털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교육 공동체 주요 세부 과제 인성 파트로 넘어가서 인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어디서 왔냐? 2023학년도 두 번째 파트인 미래형 교육과정 평가체제 구축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이 조금 반영이 됐어요.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이번에 공청했던 2022 개정교육과정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게 많이 반영이 돼서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뭐냐면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건 작년과 똑같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이 자율권 강화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초등이나 중등이 초등, 중등, 고등, 유치원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올해 교육과정에 맞춰서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하고요. 이게 고교학점제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 개념 기반 교육과정과 관련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거죠. 또 역량 기반 학생 평가를 강화하고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기존대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의 융합교육 강화인데요. 작년에는 굉장히 이렇게 나열이 쫙 돼 있었어요. 과학, 외국어, 예술, 그다음에 영재교육과 체험교육, 그리고 교과 및 교과 특성화 및 교과 중점학교, 그리고 독서 입문 글쓰기 교육 확대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좀 통합적으로 바꿨습니다. 과학 영재 교육을 강화하고요. 창의 융합 교육 강화해서 외국어 교육 강화, 예술, 독서, 인문 교육 내실화 이걸 하나로 묶었죠. 그리고 창의 교육과 체험 교육을 합쳐서 창의 교육, 체험 교육 내실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1 쪽에는 굉장히 통합적으로 뭘 지원한다. 학생의 교육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선생님께서 명시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파트 2에서는 이 부분이 이 부분들이 이제 다 위쪽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 강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밑에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 강화에서 세 번째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여기 두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 교육 다양화, 여기에는 다양한 진로지나 교육과정 운영,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학생 창업 역량 강화가 들어 있고요. 올해는 이 창업 생태계, 창업 역량 강화가 이 진로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 평가와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학교 평가 편람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2-2 산학 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에서는 취업 연계형 직업기 고등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하이테크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게 윗부분에 다 포함이 됐잖아요. 대신에 이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죠? 미래 파트에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다? 네, 이게 역량을 키워갑니다 부분으로 들어왔고요. 제목은 똑같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지원 이 똑같은데요. 아까는 이제 교원의 역량과 그 다음에 교육 공동체, 그러니까 학교 안에 전학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걸 뭉뚱그려서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했고요. 교사 연구전제 운영 및 석사학위 과정 지원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지원 같은 경우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동일하고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요 두 가지가 기존대로 있고 이 두 번째가 이제 새로 들어온 겁니다. 수석교사 내실화를 통한 교원 전문성 강화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석교사와 관련된 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공약사항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수석교사가 예전에 있었다가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수석교사들에게 과업을 부여하면서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또 교과 간에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석교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수석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 수석교사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아마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롭게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교육 정책 방향 3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금 한 30분 정도 요거를 녹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서 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분석 1로 해서 제가 올리고요. 요 뒷부분부터는 분석 2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요 업무 계획이 나오면 더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시겠지만 특히 이제 임용 시험을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이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숙지를 하시고 아마 면접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이러한 내년도 정책들을 반영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문제를 시험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전문직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책과 관련된 생각을 묻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분명히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자율균형 미래라는 기조, 그리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함양한 미래엔진 응성이라는 목표, 어,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에듀테크와 지역 교육 협력을 활용해서 교육 과정이든 기초학력이든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 골격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주요 정책 방향 세 번째 연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또 한 걸음 1cm라도 1mm라도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들 늘 그랬던 것처럼 응원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나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